맛있다는 옥류관 냉면을 먹다가 우리의 기업인들이 체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냉면이 넘어갑니까? 이 발언 한마디로 정말 오늘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진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선권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냉면이 넘어갑니까? 뭐 이렇게 총수들에게 농담한 겁니까? 핀잔을 준 겁니까? 이렇게 의견이 지금 얘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경제인을 모욕했다. 청와대가 사과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시각을 좀 한 번에 여쭤보겠습니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리선권 발언 무례냐 농담이냐? 지난달이죠. 평양 정상회담 우리 측 기업 총수들과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먹다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 말 한 것만 지금 전해졌습니다. 전후 맥락은 모르겠고. 군인 특유 솔직 비유 농담이냐 아니면 지지부진 남북 경협 속도에 불만을 가진 면박성 발언이냐 이렇게 지금 뭘까요? 자, 정진석 이 무례한 행동이다. 국민 자존심을 좀 지켜달라. 그러자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상소리 중 상소리다. 대한민국이 우스워졌다. 김병준 위원장은 평양냉면 굴욕 사건 이렇게 말하면서 청와대가 사과하라. 또 한편 조명균 장관은 나중에 듣고 좀 이거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은 좀 했어요. 오늘 해임 건의안을 추진키로 한국당이 결정했죠. 조명균 장관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는 리선권 비유와 농담을 즐겨요.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빈 대우 사실이 더 중요하다.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옥류관 행사에서 이성권은 난데없이 그 대기업 총수들 모여 앉아 냉면 먹는 자리에 불쑥 와가지고 정색을 하고 말이죠.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관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때 뭐 불쑥 온 건 아니고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 회장들은 갑자기 당황하면서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북측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뭐를 해요? 속도를 냈으면. 속도를 했으면. 예, 그러니까 그런 속도를 경제인들이 와가지고 좀 경제협력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예.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냥 뭐 따라서 구경만 당기니까 자기네들은 좀 못마땅했던 거죠. 뭐 한숨 소리가 어디서? 정태근 의원 좀 기다리세요. 제가 왜냐하면 양 박사한테 방송 시작 전에 그 자리에 만약에 있었다면 이선권 위원장의 저 냉면 넘어가냐 하는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받으셨겠어요? 물어봤더니 방송할 때 말할게요. 지금 말씀하십시오.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라고 했던 만약에 그걸 내용에 네. 그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게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난데없이 와서 정색을 하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팩트는 두 개죠. 난데없이 정색을 하고 나타났어.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느냐. 이 팩트 두 개가 나왔는데 네. 첫 번째 팩트가 틀렸어요. 네. 바로 그 조 장관에 의해서 같이 앉아 있었다. 아 이거 뭐 사진으로 그렇죠. 난데없이 정색을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네. 같은 자리에서 먹었기 때문에 이미 나타나 이 있었어요. 팩트가 깨졌어요. 예. 그다음에 냉면이 넘어가나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 장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네, 지금 이게 팩트 체크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진석 의원이 한 이야기가 팩트인 것처럼 그 퍼지면서 퍼지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남한의 저자세,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분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 장관 발언도 그렇잖아요. 아니다, 그렇다, 모르겠다 세 가지인데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는 건 또 뭐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그게 이야기들이 원서를 엉키면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네. 이게 탑 이슈로 지금 떠올랐는데 네. 그래서 옹호하기도 그렇고 비난하기도 그렇고 네. 뭐 정보가 있고 팩트가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평론을 할 것 아닙니까? 전화 연결이 되면 이성권 위원장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 다음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전후 맥락 없이 예. 전후 맥락은 모르겠고라고
이 지금 사건을 방금 들어갈 때 네. 전했단 말이에요. 전후 맥락과 내용의 그 흐름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저게 농담이었는지 야유였는지 조롱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했을 거냐는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두 사람이 앉은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명 앉아 있었죠. 저 정도 보도가 됐고 예. 국민적 분노가 있다면 금방 확인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확인할 길은 없죠. 하루 종일 저희들이 무슨, 취재가 안 되는 것도 좀. 총수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청와대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네. 조명균 장관 그 야단에서 들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유와 농담을 즐겨요? 그런 식의 옹호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정부가? 예. 아니, 아무렇게나 그러면 비유와 농담 좋아하니까 와서 막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든 간에 그 자리에 맞는 A가 있는 것이고, 예. 이성근 정도 인간이 저런 사람이 그래도 우리나라 4대 그룹의 총수들입니다. 왜? 그리고 글로벌 리더들, 저분들이 우리나라의 그냥 글로벌. 총수가 아니고 글로벌 기업인들이에요. 예, 글로벌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애우를 받는 다 알죠. 네. 그런 사람한테 와가지고 저런 정도 얘기를 했을 때는 저분이 농담으로 그런 자리에서 와서 얘기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저분의 오만불선한 행동은 정말 저는 목구멍에서 욕이 예. 예, 나온다, 어쩌고 나와요. 나온다. 예. 예? 나온다고 저렇게 했다 건다면 그게 농담이든 만약에 아니든. 농담이 아니었다. 그러나 저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농담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저런 식의 오만불선한 행동을 한 게 지금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 준비한 게 조명근 제가 장관한테 들어보시죠.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예의 없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뭐 네. 시계 고장난 뭐 주인 따라서 시계가 고장나는 모양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핀잔을 또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 우리 사람 정부가 말을 그렇게 배운 건지. 왜 그리 저자세고 저기 잠깐 들어보시고. 자존심을 네. 그렇게 상하면서도 아무런 대책 아니 뭐 그러니까 대응을 안 하는지 네. 물론 네. 웬만한 문제들 뭐 사소한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큰 일을 하는데 준비한 걸 들어보자는데. 아니 이 얘기가 헌의적인데 들어볼 수는 없는 거고 민족사의 대전환을 전환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심각하게 사소한 받아들이시네요. 얘기 가지고는 할 수 뭐 그거 가지고 일일이 터집 잡고 뭐 그럴 일은 아니지만. 해명하라 할 거는 아니지만 이번의 이거는, 경우는 그냥 저는 넘어갈 수 그렇게 없다.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좀 모아봤는데 잠깐 확인을 좀 해보시죠.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내가 시계를 당장 가서 좋은 거 좀 사야겠어. 그래도 관념이 없으면 시계가 주인 닮아서 저렇게 또 준단 말이에요. 저거 뭐야. 기자 선생들이 질문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할 수 있지. 근데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질문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성된 걸 보니 알면서도 나한테 그거 해소됐나 물어보면 되나? 오늘 명백한 거는 기자 선생들이 앞으로 질문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불신을 저장시키고 또 그런 데서 뭔가 오도할 수 있는 데를 질문하면 앞으로 되진 않겠다고. 어디입니까 서석이? 근데 왜 그렇게 질문하고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담을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좀 말씀 좀 또 이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회담을 하려왔는데 어떻게 될 거라는 뻔히 뻔하지 않나? 그거 아주 잘 될 거에 분명하지. 말 버릇인지 말 본새 뭐 본새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지 어떻게 보셨어요? 말투가 원래 그런 건지 이게 정말 심각한 지금 문제인지. 제가 각 기자 시절에 통일부 출입 기자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회담 그 현장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예. 그때 보면 항상 그때만 하더라도 남북 간에 그러니까 지금 그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거든요. 네. 근데 항상 그때 보면 북측이 약간 좀 고압적인 자세 그리고 또 내지는 상당히 단어를 아주 강하게 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 아마 그때 같이 갔던 통일부 당국자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 눈물겹다. 저 위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저렇게 하려고 참 애쓴다. 애쓴다. 서울 불바다를 그렇죠. 뭐 이러면서 어떻게 그냥, 하는 그런 그 자체가 상당히 저는 뭐 그때 기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그동안 뭐 이성근
이 보여줬던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승글식 목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예. 지금 물론 뭐 김정은 체제에서 나름대로 뭐 남북 간에 상당히 관계가 진전되고 예. 뭐 상당히 좀 변화의 물꼬는 트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과거 분단체제 70년 동안 굳어져 왔던 그 속에서 이 성장해 왔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한다면 예, 예. 그 관성을 깨고 놓기 하던 쉽지 가락대로 할 않거든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또 하나는 예.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북 네. 간에 뭔가 조금 이 경협이 활성화돼서 뭔가 조금 숨통이 튀어지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는데 그런 예. 상황에서 이 지금 그 남쪽의 기업인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네. 자기 입장에서는 뭐 김정은한테 뭔가를 좀 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좀 압박했습니다. 압박했습니다. 네. 뭐 이런 걸 하나 내보이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닐까. 일종의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승근식 살아남기의 발버둥이다. 살아남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참 눈물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냉면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살아남을지 말지 예. 그 자기 위치가 달라지지 않을까? 정택은 전 의원은 뭐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은요, 네. 정색을 하면서 이 위원장, 당신은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했을 깜짝이야. 겁니다. 만약에 저게 지금 농담이 이성건 아니고. 나이가 얼마인지 정확히 안 나오는데요. 네. 대략 뭐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해요. 2010년도에 대자가 됐으니까. 예, 예. 근데 저기 동석하신 송경식 회장님이 80입니다. 네. 아니, 남한의 그런 대기업의 총수라는 위치도 그렇고, 네. 전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걸 떠나서, 네. 아까 조명근 장관이 저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 진상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확히 어떤 배경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고, 실제 저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북한 측에다가 사과를 요구를 해야죠. 저게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까? 저런 자리에서 아니, 그 대화는? 기업인들한테 물어보면 되지요. 아, 그렇게 해서. 아이, 그럼요. 예, 예, 예. 앞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예. 대화의 파트너로서 서로 존중해주고 예. 그런 대화의 규칙들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아까 그 시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거기서 그걸 또 웃어 넘기는 건 또 뭐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명근 장관의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할 때 이쪽에 있는 기자 중에 탈북자 출신 하나 자기가 알아서 못 가게 했잖아요. 네. 그분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대한민국 기자 아니에요? 왜 저렇게 반복적으로 저 자세를 임하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국회 답변할 때 제가 한숨을 진 것도 제가 장관 같았으면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정확히 조사를 해서 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장관의 태도라니까요. 예. 정일환 교수 하시겠어요? 저도 비슷한데요. 예. 그 실제로 아마 제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밥이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심한 편하지는 않을 말도 것 같다. 이게 농담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게 좀 농담으로 들리지 않고 농담치고는 실제 이게 좀- 막말일 수도 있고 또 면박 사이에 있는 거죠. 예, 예. 물론 정황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유엔 제재 핑계 대고 네. 남북 경협 이렇게 게을리할 거요. 뭐 이런 어떤 겁박이랄까 이런 좀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저런 돌출 행동이 남북 관계라든지 한반도 평화 어떤 무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실제 예. 이게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의 또 소재가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조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저 정태근 의원 말씀 들으면서 일리 있다 생각도 들지만 그렇습니다. 원래 저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혼자 저러고 댕기고? 아니죠. 또 있죠. 저런 사람들이 북한에 관련이 지금 남아있는 관성이 있는 거죠. 좀 전에 아, 차재영 그럴 교수 것 같아요. 말씀처럼.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요. 네. 그저께 또 산림회담을 하는데 네. 그 북한 거기서도 투표들을 또 아주 보세요. 별도 뭐 웃긴 이런 일이 식이면 있었어요. 앞으로 볼 일 없다 이런 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다 어찌 보면 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제스처일 수도 있거든요. 나름 충성 경쟁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예. 자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특수성도 있습니다만 예, 예. 남북 관계를 당국자들이 정말 인식해야 될 것은 세계가 지켜보고 예, 있다는 것. 예.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좀 지나치게 대북 저자세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예, 예. 그래서 이건 뭐 어떤 식으로든지 합리적이고 또 국민 정서를 감안한 차원에서 일단 대응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김병준 위원장처럼요. 예. 청와대가 그거 참, 청와대 사과하라 사과, 이런 그 얘기는 얘기는. 예. 제가 볼 때는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서동욱 변호사만 좀 끝인가요? 저는 이게 그 냉면만 보면요. 정확하게 농담인지 결례인지 몰라요. 그러게 저 사람의 다른 발언을 종합해 봐야 돼요.
여기 대표 조금 전에 놓았지만 시계 발언이잖아요. 이건 이게 명백한 결례입니다. 시계 고장나서 좀 늦었는데 시계가 이게 사람 주인 닮아서 고장났냐. 그럼 이게 우리 장관이 고장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계가 주인 닮아 고장나서 늦었냐. 저는 이 말을 들으면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외교는요. 총성이 없는 전쟁입니다. 이 말이 이게 사전에 기싸움, 삿바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전에 기싸움이 중요한데 저렇게 먼저 이게 기선제압 당해서 제대로 된 협상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이게 가장 뛰어난 외교관이 서희예요. 서희가 이게 강동 6주 얻을 때 거란의 그 손령하고 협상할 때요. 처음에 와서 이게 자기가 큰 나라라고 꿇어 엎드리게 절을 하려 했더니 서희가 이게 그 자리에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두문불쳐서 안 나왔습니다. 이런 이게 사전에 기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로써 그 강동 6주를 얻은 외교적 대성과를 거뒀는데 저런 결례의 말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협상을 하면 그 결과도 좋은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렇게 얘기를 이제 몰아가면은 또 오해가 생기는 게 그러면 좋아요. 리선권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시건방지게 하는 거를 내버려 두어서 협상 자체가 잘못돼서 지금 나와 있는 평양선언이라든지 협상 남북 간 결과에서 우리가 밀리거나 문제가 된 협상 대목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그것만 확인을 먼저 아니, 받고 그거 관련된 거 예를 들면요. 지난번에 북미 회담이 처음에 예정됐다가 파토가 나잖아요. 그때 결정적이었던 게 뭐냐면 최성희 외무성 부상이 펜스 부통령한테 무슨 얼간이 막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맞아요. 심한 그러니까 얘기했었어요. 트럼프가 정색을 하고 니들하고는 대화 못해.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김정은한테 온 편지가 뭐예요? 우리 대통령 통해서 전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한 번도 당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발언을 안 했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말을 좀 안 듣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저도 한마디 하십시다. 지금 왜 협상을 합니까? 왜 협상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협상도 하고 그렇죠. 평화 체제를 잘해보자고 구축하는 건 하는 것은 핵을 만든 거예요. 핵을 만드니라고 북한에서 수많은 북한 사람들을 굶어 죽인 거예요. 다 알잖아요. 고난의 핵무 시절. 이제 그렇게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이제 함께하고 나가야 됩니다. 정적에 결국. 대해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죽인 사람이에요. 그 얘기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냉면 어쨌든 밥상에 앉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 핵무기, 지금 충분히 기회효과가 알아들었어요. 제일 핵심이고 알아들었어요. 그 배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말하자면 협상도 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서로 도와주자.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고압 자세를 가져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뭘 잘했다고 그렇게 고압적으로 마치 우리 쪽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는 저쪽에 사람들도 다 형편이 있고 또 뭐 할 상황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라도 그럼요. 지켜야 할 최선의 선은 있는 것이고 그 선을 넘을 때는 우리 정부에서도 협상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동을 걸 건 걸고 가자. 알겠습니다. 지위를 줄 건 주고 예. 사과를 받을 거 있으면 받고 그런 것이 오히려 협상을 진전시키는 방법이지. 그 사람들은 원래 말투가 그래. 그 사람들도 다 사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결이 돼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전이 됐어요? 그렇게 안 됐거든요. 먹을 그걸 냉면이 정부 좀 알아야 모자란 돼. 건지. 저는 조명근 장관인가? 그분은 급해요. 정말 뭘 하시는지 조명기 잘 장관에 모르겠어요. 대해서 하여튼 저 성토가 이어졌는데 뭐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간.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그 과거 통일부 출입할 때 조명근 장관이 그때 당시에 이 기자들하고 상당히 자주 접했고 거기 제가 봤을 때는 있었죠. 일종의 그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단수가 높다고 할까요? 상당히 좀 나름대로 상당히 아주 그 외유 내강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아마 결코 단순한 분은 아니라고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승건 위원장이 뭐 앞서 오프닝 장면에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고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결과 자체가 무조건 북한식으로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해왔던 그 오랫동안의 관행과 그런 질서를 상당히 한꺼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일단 이 남북 간에 있어서 만약에 경제 협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래서 제가 아까 이승건이 하는 태도를 몽리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두고 보죠. 7시 22분이 됐거든요, 벌써. 임종석 비서실장 관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련 뉴스 뜨겁습니다. 이 뉴스는 왜 중요한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DMZ 비무장지대 현장 방문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왕 실장이네, 또 다른 차지철이네, 그리고 비건이 와서 또 실장 만났더니 또 뭐에 실장을 만나냐, 한미 이견 조율, 뭔가 외교전이 펼쳐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기 정치 비판에 대한 시각, DMZ 시찰한 임종석 야당의 타깃이 됐다. 정치권 중진의 방북을 요청하며 꽃탈배 신선함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자 꽃탈배 어쩌고? 비서실장 할 일 아니야. 꽃탈배? 오만한 이야기. 이런 비유 적절치 않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고, 지난 17일에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면서 선글라스를 쓴 채 장관들과 전방을 시찰한 모습에 대해서 김성태, 기고만장, 왕 실장, 정치 본격화, 손학규, 자기 정치하나? 차지철, 최순실 같아? 이현주 의원, 대통령 행세? 착이라고 생각하나? 이거 반응이 뜨겁습니다. 청와대는 임 실장이 자기 정치 한다고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간 것이다. 선글라스 2만 원대 PX 제품인데요.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비서실장이 왜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부하 다루듯 대동하고 전방을 시찰하며,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입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자기 정치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차지철이나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헬기로 35분 거리더군요. 최전방이 사실 가깝습니다. 2018년 10월 이곳은 평온합니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 꽤 많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해 발굴에 앞서 일대의 지뢰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당 의원총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다 가서요. 이것도 한 20초 정도씩 돌아갈 것 같습니다. 고영식 교수님부터. 저는 야당에서 비판을 했는데 비판도 할만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순방 중이니까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지키는 것이 옳고, 또 하나는 지적은.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정부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총리라든가 장관은 보이지를 않고 너무 앞서간다. 청와대 비서실이 나서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야당으로서 비판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다 보고, 또 하나는 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임종석 실장을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권을 겨냥하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잠재적 대권 후보에 대해서 이 기회에 견제도 좀 하자. 그런 뜻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선글라스 끼고 개인 정치하는 것도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비서실의 보좌를 잘 총괄하고 있는가거든요. 지난 화요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증시가 20% 다운돼가지고 무려 지금 290조가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상황에서 일요일날 기자들하고 산행을 가는데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계속 주도 성장 계속 간다.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수석 보좌관회의래요. 그래서 드디어 이 코스피가 2,000을 내려갔어요.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도대체 장하성 실장은 어디 갔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지금 뭘 챙기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먼저 경제 문제 한번 깊이 다뤄보고. 아니 경제 문제가 아니라 비서실장으로 할 일을 안 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정기랑 교수님. 대중 정치인 출신의 비서실장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그러나 보수 야당 지도자들이 정권 흔들기 차원에서 한다라는 또 비판도 문제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제될 것 같고요. 임종수 실장, 비서실장이 저렇게 논쟁의 중심에 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양 박사도 한 말씀.
그 정도 이 하시죠. 정도 하시면 될 거고. 차 교수님 뭐. 예, 뭐 저도 뭐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치 전면에 이렇게 부각되는 것은 사실 그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나름대로 상당히 절제의 그 이 미덕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이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좀 망해의 정치적 소득도 있는 것 같아요. 졸지에 뭐 상당히 여건의 유력한 주자로 떠오른 망해의 소득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임종석 실장을 너무 키워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오늘 6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하 앵커의 MBN 뉴스 8이 이어집니다.